성공한 사업가가 되려면 오늘은 2편 공부하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1편 기본을 지키자는 이전 편에서 확인하시고요. 오늘도 사실 어떻게 보면 기본을 지키자와 좀 비슷한 내용이죠. 공부하자. 학생이 아니더라도 공부하자 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아마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원론적인 차원에서 뭐 전편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을 지키자, 공부하자 어떤 원론적인 의미로는 무슨 뜻인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원론적인 거를 그렇게만 얘기하면 좀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제가 제 주변 분들의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지인분 중에 이제 일본 라멘을 트럭에서 시작하신 분이 계세요.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분이 거의 초창기 때 제가 이제 지인이 소개를 해줘서 방문을 해서 이제 그 라멘 하시는 사장님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게 됐었어요. 근데 그때는 초창기라 이제 하루에 20그릇 정도 판다고 하시더라고요. 20그릇이 맥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20그릇을 6,000원에 파셨어요. 그래서 20그릇에 6,000원이면 12만원. 12만원이면 한 달 내내 해도 360만원. 근데 원가를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노동력은 차치하고 360만원이 나올 수 있는 맥스의 매출인데 그분은 또 주 5일로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주 5일이면 한 달에 그냥 평균 20일 잡고 하루에 12만원에 20일이면 240만원. 근데 원가가 있잖아요. 뭐 기름값이나 이런 걸 뭐 둘째 치고 그 재료비, 그 다음에 요리하는 어떤 뭐 에너지, 뭐 가스 같은 거겠죠? 그런 비용. 그 다음에 어쨌든 트럭에서 파니까 임대료는 안 들더라도 뭐 집이 아니라 뭐 어떤 공간을 임대해서 쓰면 뭐 그런 데 임대료도 있겠고. 그러니까 도저히 이거는 매치해서 월 매출이 맥스로 나왔을 때 240만 원인데 수익을 뭐 60% 70%로 잡는다고 해도 수익이 너무 작아서 이걸 왜 하시고 계시는 걸까? 저는 그게 되게 좀 사실 궁금했었어요. 그래갖고 저는 아무래도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좀 그런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제가 그런 질문들을 사실 좀 많이 던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짜고짜 너 이거 왜 하냐? 뭐 이런 식으로는 물론 안 물어보는데 뭐 이렇게 사람이 처음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비즈니스 쪽으로 많이 접근해서 얘기를 하는 편인데 뭐 그분한테도 이제 처음 만난 날 그런 얘기를 했었죠.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이익이 너무 작은 것 같은데, 수익이 너무 작은 것 같은데, 이거 시작하신 지 얼마나 되셨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5개월 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5개월 정도 되셨는데 이제 왜 하시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죠. 왜냐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 치고는 이게 수익이 너무 작으니까 말 그대로 어디 회사를 가도 이거보다 적게 벌진 않을 것 같은데 뭐 수익이 예를 들어서 뭐 170, 180 정도 나온다고 해도 회사 들어가도 뭐 170, 180 나올 수 있잖아요. 뭐 더 받을 수도 있고 물론 못 받을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 하시는지, 이유가 뭔지. 그랬더니 경험 삼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게 되게 뭐라 그럴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죠. 그분의 머릿속에 제가 들어갈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한 달 정도 했다 그러면 경험 삼아 할 수도 있고 뭐 한두 달? 근데 5달이면은 경험 삼아 하기에는 좀 긴 시간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결국엔 어쨌든 한두 달, 두세 달 정도 경험을 했으면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되잖아요. 아 그래 이게 경험은 충분히 한 것 같고 제대로 된 비즈니스로 발전을 시켜야겠다. 혹은 이 경험을 해봤는데 이건 좀 비즈니스로 발전하기가 좀 어렵겠다. 뭐 이런 어떤 결론이 필요하잖아요. 물론 그 결론을 내는 기간은 개인의 어떤 뭐 선호도나 생각에 따라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느꼈던 건 5개월 정도 이미 운영을 했고 이미 인터넷에 어느 정도 좀
소문이 난 상태였어요. 뭐 페이스북이나 뭐 어떤 커뮤니티들에서 뭐 그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도 많이 나왔었고, 아무래도 뭐 한 매장이 아니라 이제 트럭에서 일본 라멘을 판매하다 보니까 좀 새로운 느낌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뭐 이건 제 생각이지만 이미 경험은 충분히 한 것 같고 여기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겠냐. 사업을 좀 더 확장하던가 아니면 뭐 정식으로 매장을 내던가 아니면 그걸 접고 차라리 다른 뭐 취업을 하던가 아니면 새로운 창업을 하던가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을 좀 내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뭐 이제 경험 삼아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셔서 그 뒤에 좀 더 자주 찾아갔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찾아갔던 것 같아요. 제가 또 면식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여태까지 사업하면서 느꼈던 어떤 뭐 느꼈던 것들, 그게 뭐 좋았던 거든 나빴던 거든 뭐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거는 제 기준에서 이제 조언을 많이 드렸었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조언을 드렸던 건 매장을 내라 그거였는데, 이제 매장을 낸다는 건 어느 정도의 자본이 필요했고 그분은 또 이제 자본이 그 당시엔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매장을 내기는 어렵다고 하셔서 이제 그러면 20그릇이 아니라 40그릇으로 확장을 해라. 그러니까 20그릇일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6,000원에 20그릇이면 하루에 12만원, 20일 장사해서 풀로 하면 240만원인데 20그릇이 40그릇이 되면 240만원이 480만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40그릇으로 나중에 확장하셨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리고 40그릇도 많이 파실 때 제가 60그릇까지 확장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또 60그릇까지 판매를 하셨을 때 80그릇 이상 혹은 100그릇까지 팔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 하면 어떻겠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더니 더 이상 트럭에서는 이제 그렇게는 좀 어렵다고. 그래서 저는 트럭 크기를 좀 키우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그건 또 서로 간의 생각이 달랐으니까요. 그러다 결국에 한 1년 정도 지나서 매장을 내셨어요. 매장을 내시고 굉장히 잘 되셨죠. 잘 되셨는데 이제 트럭에 비해서 굉장히 잘 되셨던 거고, 어쨌든 매장이니까 이제 또 어떤 새로운 트라이들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때 이제 뭐 저는 이제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식당이 음식점의 기본은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거긴 한데 요즘은 모바일 시대이고 워낙 사실 이 인터넷 검색이 많이 되는 시대다 보니까 음식점들도 저는 어느 정도의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죠. 제가 음식점을 해본 건 아니니까요. 근데 마케팅이라는 건 뭐 저는 이제 온라인 쇼핑몰을 굉장히 오래 했기 때문에 인터넷 마케팅에 대해서 익숙하긴 한데, 음식점을 했던 분들이 인터넷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실 잘 모르죠. 그래서 저도 그분께 이제 마케팅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케팅에 대한 거를 만약에 그분이 뭐 제 의견을 그렇게 받아들이시지 않으셨지만, 마케팅을 만약 해야 된다면 어떤 인터넷 마케팅이 있는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공부하라. 그거는 내가 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어떤 한 단계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 그런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결국에 그 사장님은 매장을 내시고, 매장을 낸 이유는 사실 이후에는 제가 딱히 조언 드릴 만한 게 별로 없었어요. 이미 매장이 좀 잘 되기도 했었고. 근데 이제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잘 되거든요. 항상 줄 서 있고, 예. 줄을 서서 먹지 않으면 뭐 못 먹는 정도로 굉장히 잘 되시는데, 그 뒤에 그 사장님이 한 걸 보면 제가 따로 뭐 그 뒤에는 왜냐면 저는 음식점을 많이 안 해봤으니까. 음식점 하기 전에 트럭일 때는 한 1년 정도 꾸준히 계속 이런저런 조언을 많이 드렸었는데, 이제 음식점 매장을 차린 뒤에는 제가 조언을 안 드려도 스스로 계속 연구를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육수를 내고 막 이렇게 하루 종일 가스를 틀어놓으니까 가스비도 물론 많이 나오지만 가스비를 떠나서 일단 어떤 화재에 대한 리스크도 좀 있고, 두 번째로는 실내 온도가 너무 올라가요. 계속 불을 틀어놓으니까 실내 온도도 많이 올라가는데, 겨울에는 괜찮다고 해도
여름에는 에어컨을 틀어도 너무 덥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장님이 계속 연구를 하시더니 나중에 그 시스템을 인덕션으로 싹 바꾸셨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불을 안 쓰는 거죠. 인덕션으로 해서 뭐 고기도 삶고 육수도 내고 계란도 삶고 이렇게 바꾸셨더라고요. 근데 인덕션으로 바꾸고 나서 확실히 매장이 굉장히 쾌적해졌어요. 여름이든 겨울이든 그 어떤 가스의 어떤 열기가 없어지니까 굉장히 쾌적해졌고, 또 아무래도 가스불을 계속 틀어놓으면 내부 산소를 계속 뭐 연소시키게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또 산소를 들이마실 거고 또 이산화탄소가 나올 거고, 그러니까 뭔가 그런 좀 뭐 막 불편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약간 좀 답답한 느낌이 있었는데 매장에서 확실히 인덕션으로 바꾼 뒤에는 많이 쾌적해졌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뭔가 계속 공부를 해 나가시면서 계속 한 단계 도약하시고, 지금은 처음 뵌지 이제 4년 됐죠. 2013년에 처음 뵀으니까 지금은 4년 됐는데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매장이.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성공한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물론 뭐 제가 뭐 도움을 드린 것보다 그분이 스스로 더 노력하신 게 훨씬 크겠지만, 이제 그분처럼 어떤 단계마다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어떤 상황마다 필요한 것들이 있게 됩니다. 근데 공부를 한 사람들이면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어요. 근데 공부를 좀 안 하시는 분들이면 지금 이 상황에서 뭐가 필요한지 사실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뭐가 필요한지 안다고 해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게 공부를 하신 분과 공부를 안 하신 분의 차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공부는 무슨 어떤 대학교 뭐 메이저, 그러니까 전공, 뭐 학위, 뭐 석사과정, 박사과정 뭐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뭐 그런 게 있다고 해서 또 나쁠 건 없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공부는 정말 그 업종마다 아이템마다 다르겠지만 그때 상황에 맞는 그 필요한 것들을 아는 공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쇼핑몰을 굉장히 오래 운영했잖아요. 근데 쇼핑몰 뭐 제가 2016년이 작년이니까 2016년에 예를 들어서 매출을 뭐 30억 정도 찍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2016년 매출을 30억을 찍었는데 2017년 매출로 30억을 찍으면 그게 좋은 걸까요? 아닙니다. 회사는 매출이 정체되면 이익은 무조건 줄어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구성원들의 인건비부터가 일단 오르고, 뭐 연봉이 아무리 안 올라도 1, 2%라도 오르지 않습니까? 세금도 계속 오르고, 준조세도 계속 오르고, 뭐 담배가 오르듯이 계속 오르잖아요. 모든 물가가 또 오르잖아요. 뭐 가스비도 오르고, 전기세도 오르고, 뭐도 오르고, 그러니까 모든 경비는 매년 상승하게 돼 있어요. 인위적으로 어떤 원가 절감을, 그러니까 그 비용 절감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사람을 뭐 권고사직 한다던가 이런 게 아닌 이상 어떤 모든 것들이 유지되는 그 상황에서는 모든 경비는 해마다 매년 오릅니다. 오를 수밖에 없죠. 인플레이션이 오니까요. 그러면 매출이 정체된다는 얘기는 수익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출은 무조건 정체되면 안 돼요. 어떻게든 매출은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공부가 필요한 거죠. 어떤 그 상황에 내가 뭘 해야 되는가, 그러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내 비즈니스에서 뭐 그럴 리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 걸 내가 다 했어. 정말 내가 더 이상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는데도 삶이 좀 어려워. 그러면 또 뭘 해야 될까요? 그러면 정부 지원 자금 같은 것들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업종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가? 내가 이 사업을 딸 수 있는가? 딸 수 있는 요건이 되는가? 이런 것들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떤 연구소라도 설립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런 것들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공부하는 거를 끊임없이 이어가야 됩니다. 그게 사업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어떤 자세고 기본적인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뭐 매일 할 수는 없겠죠. 24시간 365일 매일매일
공부해야지. 뭐 인간으로서 그건 너무 힘든 일이니까 그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사업이라는 건 연속성이 있는 거고, 그 연속성에 있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씩 공부해야 되는 것들을 찾아내야 되고, 그 찾아냈으면 거기에 맞는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건 사업의 아주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요.